예, 반갑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는 김현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불과 식량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무기질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기원전 한 6,000년부터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가면서 소금을 우리가 써온 기록도 있고, 소금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필수 자원뿐만 아니고 통화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어 온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염분을 가잉 섭취해서 생기는 문제, 또는 좋은 소금을 갈구하는 수요, 이런 거로부터 다양한 소금에 대한, 좋은 소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미세조류에 유용한 성분을 충분히 함유한 소금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렇게 제조된 소금에 대한 기술을 특허 출원했고, 이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술 소개는 기술 개요, 내용, 특장점, 적용 가능 분야, 지재권에 대한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양 심층수의 다목적 개발 이용, 그리고 해양 심층수 에너지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 책임자로서 본 미세조류의 유용 성분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 방법 및 제조된 소금에 대한 특허를 저희 연구팀과 함께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기술은 해수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양 심층수 등의 소금을 치수해서 간단하게 전처리를 한 이후에 RO나 진공다단 정발 농축 과정 등으로 염분이 농축되게 그렇게 1차 처리를 합니다. 이 농축된 해양 심층수 또는 농축 해수를 가지고 두날리엘라, 스피루라이나, 크룰라 등을 배양한 과정에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정강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유용한 성분이 많아지게 한 후에 이 베타카로틴 등이 포함된 미세조류와 농축된 해수를 동시에 건조시켜서 소금을 만들게 되면 미네랄과 유용한 성분이 많이 남는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특허로 출원했고, 간단한 기술 개요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술의 내용과 특장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전체 공정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해수나 심층수를 치수해서 전처리를 한 이후에 RO 등의 공법으로 농축을 하고, 농축된 해양 심층수나 해수를 가지고 미세조류를 배양할 수 있는 배지로 이용해서 여기서 두날리엘라 등의 미세조류를 함량시키면서 원하는 성분이 많아지도록 충분히 배양한 후에 이것들을 동시에 건조시켜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소금이 됩니다. 여기 사진이 그렇게 만든 소금의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심층수나 해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농축하는가 하는 공정이 중요한데요. 해수나 해양 심층수를 RO 농축, 1차, 2차 정발을 통해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농축이 되고, 그에 따른 비중이 해수인 1.04에서 한 1.18까지 농축이 됩니다. 여기에 미세조류를 넣어서 우리가 배양을 하게 되는데, 이 사진들은 역삼투 장치와 진공다단 정발 농축기로서 이 과정에 미세조류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영양염이 어떻게 더 농축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층수에 비해서 심층수는 영양염류가 한 20배 내지 200배 정도 많은 상태고, 해양 심층수를 농축을 하게 되면 다시 영양염류가 2배 내지 4배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미세조류가 생장하는 데 필요한 좋은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농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떤 미세조류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저희는 우선 두날리엘라, 스피루라이나, 크루렐라 세 가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들은 베타카로틴, 루틴 같은 색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그런 기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런 미세조류들은 해수뿐만 아니고 농축된 해수에서도 잘 자라는 고염조류입니다. 그래서 두날리엘라는 해수뿐만 아니고 염분 농도가 한 31% 정도 되는 고염수에도 잘 자라고, 스피루라이나도 27%까지 되는 고염수도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 과정을 거쳐서 효과적인 배양과 유용 물질의 증강과 건조가 잘 되도록 하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건조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미네랄이 파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용 성분들의 변성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적용했던 것은 수평분무 건조장치라고 하는 방법 또는 진공분무 동결 건조장치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방법들은 이제 또 다른 특허로 출원이 되어 있고, 다양한 건조 방법을 통해서 소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만든 미세조류 소금은 왜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염 소금, 미네랄 소금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성분들이 포함되면 더 좋은 소금으로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으라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핑크빛 호수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힐리어 호수나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 가면은 이제 색깔이 분홍색이 난 이유가 이런 미세조류가 많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해양 심층수로 농축하고 미세조류를 배양해서 색깔이 다른 색소 물질을 가지는 기능성 소금을 만든 쪽으로 이 기술들이 특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이 과정에 농축하는 것들이 해수 담수화 공정에 포함이 되면은 담수화 부산물이 농축수를 재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연계 기술이 되리라 봅니다. 현재 소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 30조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중에 이제 식용 소금은 한 50% 정도 되니까 15조 원 정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해수부에서 발표한 소금 시장에 대한 규모가 있고, 이런 잠재적 시장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장이 시장에서 많은 부분으로 점유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소금이 가지는 미네랄 함량, 청정성 또는 유용한 성분 이런 것들로 달라지리라 보는데, 현재 미세조류를 활용해서 만드는 해양심층수 기능성 소금은 이런 어떤 미래의 사회적 수요에 맞는 고품질의 소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보면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소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런 미세조류를 넣은 소금도 유용한 성분을 가지는 고미네랄 청정 소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현재 이 특허 기술의 지재권 현황은 현재 등록이 된 상태고요. 2012년에 등록이 됐고, 이와 연계해서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유용 성분을 증강시키는 미세조류 변광법도 연기된 특허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특허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